네, 7시 14분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 벌처 펀드로 봐야 되는지 엘리엇,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반대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1977년도에 뉴욕에서 설립한 헤지 펀드인데요. 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설립한 이후에 지금 현재 자본금 운용 자산이 260억 달러, 한국 돈 27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벤치라기보다는 벌처 펀드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진 이제 근데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혹은 페루라든지 이런데 위기에 몰려 있는 국채를 더 싼 값에 위기니까 싼 값에 샀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값을 올려서 제값을 받아내는 그런 수법으로 돈을 벌어오는 그런 펀드입니다. 네, 벌처 펀드라는 게 이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잇감 있으면 잽싸게 채워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먹어치는 독수리에 빗대는 건데 그런 행적이 그동안 있었군요,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좀 가장 이제 유명해진 것이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데 사실상 그 국제 채권단이 채무를 75%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때 이제 헐값에 다 사가지고 채무를 100% 상환해 주지 않으면은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탕감해주기란 부채를 다 받아내는 바람에 아르헨티나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1995년대 파나마, 96년대 페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 채권들 콩고의 부실 채권들 2천만 달러에 사가지고 9천만 달러를 받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일단은 싸게 위기의 상황이 있거나 혹은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고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하게 좀 귀찮게 이 사람이 본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법학 변호사예요. 그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몇 배씩 더 받아내는 그야말로 벌처 펀드라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야말로 아주 탐욕의 화신같이 보이는데 자 이번에 이제 삼성 지배구조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 이 내용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물산 이 사람이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죠.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합병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주장은 삼성물산 가격이 적정 가격에 평가되고 있지 않다. 너무 싸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삼성물산의 정관을 바꾸어서 삼성물산의 배당을 현물로 배당해라. 그것도 이제 시가 아니고 장부 가격으로 배당해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좀 말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일단은 오늘 아침 보니까 어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속내는 결국은 이제 돈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이 사람의 엘리엇의 행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 페루 혹은 파나마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예를 보면은 결국은 돈을 벌겠다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벌써 한 이틀 사이에 1,400억 정도 벌었다고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한 게 이제 벌써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길게 경영의 간섭을 하면서 근데 옛날에 이제 SK를 공격했던 소브린 같은 경우에도 SK 사회 이사를 하나 달라. 그래서 이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아주 유리한 시기에 빠져나오면서 그때도 한 거의 9천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거든요. 결국은 이런 먹튀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중장기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리하게 돈을 벌어가는 이런 행태가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속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전을 본다면
어떤 것으로 단기로 보는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그리고 여론전해서 유리하게 하는 것 같고 인터넷에 벌써 카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진행기로 하는 방법이 한쪽으로는 이 벌처 펀드로서의 돈을 챙기면서 네. 한쪽으로는 굉장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데는 아주 부도덕하고 한 네.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다 해서 소액 주주들을 선동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물산의 주주가 삼성 일가는 13%밖에 안 되고 소액 주주가 32%. 네. 또 외국인이 33%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내가 당신들 소액 주주를 위해서 네. 소액 주주 권익을 제각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면서 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여론전이 아니겠나. 다른 나라도 보면 쭉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내가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한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걸 보이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주 행동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소액 주주들이 그냥 일반인들처럼 주식만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시민단체들하고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네. 이 사람 엘리엇 포트펀드의 한 면만 보고 네. 이 사람 소액 주주를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을 해서 동조하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소액 주주가 32% 외국인 33%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네.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소액 주주들도 잘못하면 이런 양면의 모습을 한쪽을 보지 못하고 네.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 별채 펀드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네.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론스타라든지 뭐 옛날에 그런 우리 제일은행을 사갔던 그런 네. 해외 펀드들도 국내 소액 주주 행동주의 하는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그쪽 편에 있어서 네. 제일은행도 아주 헐값에 팔았고 외환은행도 헐값에 팔았고 네. 지금 뭐 외환은행은 이제 헐값에 팔았는데도 팔아가지고 이익도 한 7조 원 정도 벌어갔는데 네. 불구하고 지금 또 5조 원 더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지금 네. 상태거든요. ISD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우리나라 더 가뜩이나 재벌에 대해서 약간 반재벌 정서가 있는 마당에 네.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대응책이 없나요? 뭐 ISS인가 뭐 미국의 본사를 둔 외국인 투자자 결정 영향을 주는 거기에 자문을 삼성 쪽에서는 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ISS가 주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굉장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주총회 전에 보고서가 나올 텐데 네.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중하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삼성물산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올 경우는 삼성물산의 합병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합병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네. 이거는 이제 삼성.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네. 삼성에게만 유리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국제 벌처펀드에게 먹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